11월 2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삼성전자 DS 부문 사업장 출입 절차 변경 안내입니다. 삼성전자를 출입하실 때 셋업이나 공사와 같은 작업성 출입자, 그리고 업무협의, 납품과 같은 비작업성 출입자로 나뉩니다. 작업성 출입일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협력사 근로자, 그런 경우는 신분증과 4대 사회보험 자격 확인서 중에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보통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산재,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제시합니다. 이는 그 협력사 근로자가 맞는지를,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라고 하죠. 이분들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또는 4대 사회보험 자격 확인서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은 내방이 불가합니다.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모바일 앱으로 열람해도 되고 출력물을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방 부분은 11월 2일 월요일 이후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요. 이 적용 범위는 DS 부문 모든 사업장입니다. 기흥, 화성, 평택, 온양, 천안, DSR, 미래기술 캠퍼스입니다. 본 설명은 11월 2일부터 시행되는 내방 출입 절차의 변경 사항을 포함해서 내방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방문 예약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과 같이 보안교육 수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보안교육 시작, 보안 가이드 시작하기, 모든 항목에 체크하고 동의합니다. 보안교육 수료 후 보안 가이드 종료 클릭. 필수교육 이수가 하나 더 알람이 떴는데요. 이 부분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온라인 교육으로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수행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지만 11월 2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변경됩니다. 우선 확인 누르겠습니다. 내방 신청 사이트에 로그인 하였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항상 이 네모칸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보안 교육이 지금 이수했기 때문에 이수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환경물질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교육입니다. 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거나 N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수료 번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보 매핑 N입니다. 환경안전교육도 N입니다. 보안교육부터 방금 환경안전물질교육, 그리고 거래정보, 환경안전교육, 이 중에서 하나라도 미수되거나 N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방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 사이트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교육으로 종사자 교육 2시간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출력하실 때에는 인쇄 미리 보기 설정하기에서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를 체크하여 인쇄를 합니다. 수료증 내용 확인 후 인쇄를 하시면 되는데 수료증이 나와 있는 소속은 변경이 불가하나 소속과 상관없이 교육 이수가 인정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협력사 환경안전 온라인 교육센터입니다. 11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오던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변경됩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협력사분들이 내방하실 경우에는 본 내용을 안내하여 내방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방 신청 사이트를 세티라고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세티에서 업체 정보를 누르면 업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구분은 신규 업체 등록 신청,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연락처, 주소,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신 후 아래에 임직원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직원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업체명이 나오고요. 업체명이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조금 전에 등록한 업체명이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등록 상태가 신청이네요. 보통 등록 후부터 30분 이내에 등록 완료가 되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완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다음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등록 상태 완료되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B 업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바로 B라는 업체로 변경이 완료됩니다. 상생협력 포털 시스템입니다. 조금 전 세티에서 업체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세티에 있는 DB가 상생협력 포털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넘어온 정보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넘어오고요. 패스워드는 초기화된 상태입니다. 그럼 초기화된 패스워드를 어떻게 입력해서 로그인 하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디 찾기를 누릅니다. 아이디 찾기 창입니다. 사업자 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협력사 관리자를 체크한 다음 요청을 누릅니다. 요청을 누르면 나오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협력사 관리자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체크를 안 하고 하면 이 정보가 세트에서 넘어오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자로 체크하면 바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관리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체크 해제를 또 그 나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비밀번호 변경 창입니다. 조금 전에 검색된 아이디, 세티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아이디 찾기를 하면은 이 아이디가 상생협력 포털 시스템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명,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세티의 비밀번호를 같이 입력해 줍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세티와 상생협력 포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밀번호가 다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같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누르면 인증번호가 가고 변경을 누르면 지금 새 비밀번호로 등록이 됩니다. 로그인 하시면 협력사 정보, 종합 현황, 거래 정보, 협력사 관리자 이 세 가지만 이용하게 될 텐데요. 우선 1차적으로 협력사 관리자의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협력사 관리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재 아까 관리자 지정을 체크했죠. 지금 이 업체, 새로 만들어진 이 등록된 이 업체의 관리자로 이분이 지정되어 있고요. 관리자는 업체당 최대 15명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쉽게 하려면은 보통 협력사가 굉장히 크면은 1000명 이렇게 된다면은 그 중에서 관리자를 특별히 정해야 되겠지만 작은 업체들,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관리자가 돼서 서로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1명 있는 상황이고요. 재직 확인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재직 확인은 체크하고 재직하기를 누르면 재직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10월 30일부로 재직 확인이 됐고요. 이 재직 확인도 지금 삼성에서는 매월 10일까지는 재직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내방이 안 된다던가 장기 출입 권한이 뺏긴다던가 그런 부분들에 생기니까 항상 매달 초에는 전 직원에 대해서 재직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창은 종합현황 창입니다. 아까 3개의 창 중에 종합현황, 거래,
그 다음에 관리자가 있었죠. 종합현황 창에서는 지금 한 명 있는 그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볼 거는 내방 신청 가능입니다. 지금 보면은 내방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Y라고 떠야 되는데, 내방 신청이 불가능하면은 N이라고 떠있죠. N을 눌러보시면 계약 매핑이 안 돼 있다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아까 두 번째 항목에 있던 거래가 없기 때문에 계약 매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거래 정보 두 번째, 아까 여기 협력사 정보에서 두 번째 보면은 현재 거래 내용이 없죠. 이 거래 내용과 사람이 매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뜬 거고요. 매핑하는 부분도 보겠습니다. 지금 상생협력 포털 시스템은 제 계정으로 로그인한 거고요. 제 계정이라 그러면은 상위 차수에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삼성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명은 다 안 보이게 해놨죠. 거래 코드도 다 안 보이게 해놓고, 이러한 거래들이 전산으로 뜨게 되는데, 이 전산에 있는 거래 중에서 저희가 아까 등록한 업체에 일을 준다라고 했을 때 매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매핑이 만약에 그 거래와 관계된 내용이, 거래명이 여기에 있다면은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여기에 없는 거래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 거래 정보 수기 입력, 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없어서 신규 거래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있음을 바꿉니다. 우선은 거래명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이 사업자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는 저희한테 일을 준 전자죠. 전자의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와 거래를 하게 되는 이 건에 대해서 기간을 입력하게 되고, 삼성전자의 담당자 이름을 넣고 담당 부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희 등록하는 업체의 협력사 관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 구분은 계약 혹은 비계약 혹은 기타로 입력하게 되는데, 보통은 계약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우선 상위 차수,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입력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은 말은 하도지만 실제로는 하도는 아닙니다. 근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추가를 누르면 이제 하위 차수의 거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 차수는 사업자명이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등록한 업체,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뜨고요. 거래 기간 입력해주고, 거래명은 아까 저희가 받았던 거래명이랑 똑같이 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저장.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 거래가 등록이 되고, 이 화면은 아까 신규로 등록한 업체의 상생 포털 화면입니다. 조금 전에는 거래 정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와 거래가 된 내용이 뜨게 됩니다. 이 회사명은 저희 회사명이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 거래 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등록을 하셔야 돼요. 우선 누르고 등록을 하시고 조회 버튼이 활성화돼야지 이 부분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내방 인원을 결정해 줘야 되겠죠. 누가 들어간다고. 조회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거래 매핑 시 연동되는데 40분 내외로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티랑 상생협력 포탈은 서로 DB를 연동하기 때문에 맞춰지는 데에는 보통 40분 내외라고 되어 있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창이 아까 거래에서 조회를 눌렀을 때 창이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추가를 누릅니다. 인원 추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앞에다가 사람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는 업체 사람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뜹니다. 뜨고 나면 이 사람은 내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고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정보가 세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핑이라는 항목에 N에서 Y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래명과 그 거래에 맞게끔 사람이 누가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방 시작일은 언제고 내방 종료일이 언제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방 신청 가능 Y라고 나오죠. 만약 매핑에 대한 정보가 세티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거나 매핑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매핑까지 완료됐다면 다시 세티로 돌아와서 내방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거래정보 매핑은 Y로 되어 있고요. 이 환경물질 교육, 수료번호, 이 부분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집합교육으로 진행될 때에는 직접 내방 사이트 나의 현황에서 수료번호를 입력해줬습니다. 그럼 세티에서 검토해서 이 사람이 수료가 됐다 안 됐다를 표시를 해줬는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후에는 이 부분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 부분 말고 지금 별도로 등록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또 그 부분도 11월 2일부로 오프라인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면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외부 협력사, 그러니까 2020년 초에 저희를 통해서 등록한 협력사를 제외하고 신규 협력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핑한 후에 세티와 정보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내방 신청하는 페이지고요. 사업장 출입 절차 변경에 대한 Q&A입니다. 내방계획 소속사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4대 사회보험, 건강, 산재, 고용, 국민연금 중에서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안내 데스크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또는 위와 같은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 가입된 내역 확인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입사 이후 4대 보험 가입을 신청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업무 처리가 늦어서 증빙서류 제시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고용, 산재 보험을 신청했다는 조건 하에 임시적으로 각 사의 재직증명서 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이 서류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그리고 가입 신청 사실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 그리고 내방계획에는 당사 규정에 따라서 출입 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계 회사 소속은 4대 보험 증빙 서류 발급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 여권 등을 제시함으로 입문이 가능하고요. 외국 회사 소속의 내국인은 신분증 그리고 재직 증명원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증빙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 일자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입니다. 증빙 서류는 꼭 출력물로 제시해야 하나요? 증빙이 되는 부분들은 모바일 앱이나 출력물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다양하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단, 제시한 서류는 본인 소속사 정보와 발급 일자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기 출입증 소지자도 적용이 되는지요? 장기 출입증 소지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속사 정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에 제공지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로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내방이 가능한가요? 증빙 서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시할 수 없는 근로자는
DS 부문 사업장의 작업성 목적으로 내방이 불가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세티에 개인 사업자 상호로 업체 등록을 하고 출입 안내 데스크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4대 보험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작업성 목적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비작업성 목적의 출입은 증빙 서류 확인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내방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다 세티에서 업체 등록을 하고 변경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죠. 반드시 그 부분을 거쳐야지만 내방이 가능합니다. 비작업성인 업무협의 목적으로 내방 신청을 하고 펨 내부까지 방문하는 게 가능한가요? 비작업성 목적으로 출입을 신청한 내방객은 펨 내부, 기계실 등 위험 장소의 출입이 금지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작업성 목적으로 출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맞게 내방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품을 위해 차량으로 입문하는 경우 비작업성인 납품 목적으로 내방 신청을 하고 입문이 가능한가요? 또는 작업성으로 출입할 경우 내방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기사님이 작업에 기여하지 않고 차량 운전만 하거나 단순 점검 행위 또는 20kg 미만 물건의 단순 납품이신 경우에는 출입 목적을 비작업성 납품으로 내방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급,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2에서 N차 협력사로 기존에는 1차사의 소속 정보로 내방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방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DS 부문 사업장으로 내방하기 위해서는 출입자의 실제 소속으로 내방 신청해야 하며 출입카드 발급 시 내방 신청 정보와 증빙 서류의 소속 정보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입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2에서 N차 협력사 소속으로 내방 신청한 이력이 없으시다면 방문 예약 시스템에서 신규 업체 등록 후 직접 내방 신청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내방 출입 절차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업무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